순간순간을 응원합니다. 마미랩의 마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탈 코치 오현정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엄마의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우리 집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 여러 가지 조건적인 면에서도 다른 집과 비교를 한다든지 질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엄마의 질투하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으며, 그리고 그 질투에 대한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질투하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엄마뿐만 아니고 질투가 아주 심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쵸, 사회적으로 우리는 아주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쟁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제도가 1등부터 몇 등까지로 서로 경쟁을 잘 시키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게 돼요. 내가 몇 등일까? 나는 쟤보다 왜 못났을까? 나는 왜 쟤보다 뭘 잘 못할까? 이런 거에 집중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다못해 막 인기까지도 순위를 막 박창시절에 매겼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장기 자랑을 잘하나, 노래를 잘하나 이런 것까지도 다 매기잖아요. 다 순위를 매기죠. 근데 그 순위 경쟁에서 우리는 밀려날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투를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 질투를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질투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어렸을 때도 사실 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을 굉장히 많이 질투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성인이지만 네, 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순간순간 이렇게 질투의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이게 뭐 없어야 되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질투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질투가 없앨 수가 없지만 질투를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질투,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은 누굴 질투했냐면 네이티브 스피커를 질투했어요. 영어를 배울 때. 그래서 완벽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질투를 하면서 공부가 잘 됐을까요? 더 안 되죠. 왜냐면 그렇죠. 나는 저들처럼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그런 소외감, 위축감, 그런 그들한테 감정이 실제로 물어보지도 못해요. 내가 물어봐야, 질투를 하는 순간부터는 사실 적으로 만들죠, 사실. 물어봐야 될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발전을 저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투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질투의 감정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지만 그리고 질투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질투를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네. 아주 가볍게. 사실 질투를 할 때는요,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으세요? 질투를 할 때 저의 감정을 좀 이렇게 보면은,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쵸. 그런데 나는 좀 한편으로 저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저 사람보다 잘하지 못하고, 저 사람보다 못나 보이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비교 대상을 두고 그 비교 대상과 나와의 어떻게 보면은 비교를 계속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경쟁 사회에서 질투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 것처럼 나는 현재 예를 들면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가지고 있는 집, 뭐 지위, 아니면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을 하고 싶지만 나는 지금 할 수 없거나 아니면 과거에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질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혹시 질투를 들여다본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는 사실 그 질투의 감정을 들여다봤다기보다는 그냥 그 질투의 감정 속에 사실 빠져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냥 계속 누군가를 대상을 두고 질투를 하고 있었는데, 성인이 되어서는 사실은 저의 감정을 많이 보려고 하죠.
질투가 또 실질적으로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 감정이 어디서 왔으며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질투에 대해서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로 질투하는 대상들이 있더라고요. 아까처럼 제가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를 했잖아요. 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질투를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특히 더 질투의 감정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들여다보면은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다, 아니면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었다 라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질투했던 대상을 보면은 주로 얼굴이 예쁘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남자애들로부터 인기가 많거나 약간 그런 외적인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내면에는 나도 저 친구처럼 저렇게 사랑받고 싶고 나도 관심받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죠. 그런 욕구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나 부처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정 때문에 우리가 질투를 하죠. 그럴 때 인정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먼저 나의 감정을. 그렇죠. 나의 욕구나 나의 감정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구나. 애들한테 하는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아이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하고 싶구나. 나는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구나. 나는 어떤 자기 안에 욕구를 인정을 해주는 그럼 거예요.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난 인기를 많이 받고 싶구나. 인기를 얻고 싶구나. 그리고 나도 저렇게 선생님한테 사랑받고 싶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저로 어떻게 보면 대입을 해서 내 감정을 들여다본다면 그랬던 마음이 있었던 거네요. 그쵸. 그래서 그 어린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스스로한테 그냥 그걸 인정을 해주면은요, 상당히 빨리 그 질투의 감정의 휘말림으로부터 벗어나요. 그 질투를 계속해서 하고 있음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을 처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질투를 함으로써 일이 잘 되던가요? 제 경우는 안 됐거든요. 상대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를 더 고립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코치님도 질문을 하지 못하게 나를 막았다고 하는 것처럼 네, 벽을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것 같아요. 마음의 벽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로 자연스럽게 교류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많이 방해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질투, 그리고 자기 발전도 저해를 하거든요. 질문을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를 자기 스스로 인정해주는 시간을 조금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짧아요. 그냥 내가 저게 하고 싶구나. 여기서 실망의 감정이 있는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안 돼가 아주 깊은 곳에 같이 들어있다면요, 자신의 발전을 저해를 하게 되죠. 질투할 때를 들여다보면은 내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나 내가 잘하는 장점을 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없는 것에 계속 집중하면서 내가 뭔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질투라는 감정이 방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과 다르게 나는 이걸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나는 나만의 이런 특성이 있어 라는 것을 찾아서 그때부터 하시기 시작하거나 그것을 하는 데에 방향을 돌리시게 되면은요, 사실 질투는 좋은 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질투라는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도 되게 질투를 조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조금은 알아차리고
아, 내가 또 경쟁 구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생물학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제가 경쟁 구도로 들어가서 내가 이겨야 된다.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감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호르몬이 도망가는 에너지가 된대요. 싸우거나 도망가는 에너지. 그러면 근육이 긴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신경질이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화가 많이 난다거나 폭력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호르몬 에너지를 분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질투가 전혀 필요 없거나 질투를 우리가 전혀 만들어내지 않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내가 질투를 하고 있을 때 얼른 알아차리고 질투를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뭘 더 잘할까? 아니면 저 사람보다 뭐가 더 다를까? 나는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을까? 이런 쪽으로 돌려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길이죠. 맞아요. 남과 나, 코치님과 제가 또 다르고 서로가 가진 다 장점과 내면의 되게 아름다움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색깔과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그 또 각기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있는데 사실 엄마 자체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되게 낮게 만들면 아이들한테도 저는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은 요즘에 그 비교 때문에 자신의 진짜 아름다운 점을 장점들 이런 것들을 발현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 금수저 문제, 사회 이런 것도 질투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요? 저들은 더 많이 가졌어. 근데 저들은 더 많이 가졌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맨 뿌리 생각에 나는 안 돼라는 생각으로 갇힌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갇혀서 자기를 스스로 자학하면서 이 사회의 발전까지도 다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질투를 느낄 때는 엄마 자신한테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저걸 하고 싶구나. 난 저런 거 하는 걸 되게 부러워하는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알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요즘엔 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아직 건강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조금 더 그런 소외감이나 질투심을 더 유발하는 게 또 SNS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SNS 자체가 좋거나 나쁘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지만 거기에 휘말리는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는 것들 중에서 언제나 내가 뭘 보고 질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요. 아까와 똑같아요. 아, 내가 뭐뭐를 하고 싶구나. 나한테는 그런 욕구가 있구나. 라고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돌리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나는 안 돼.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어.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닌지 나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본인 스스로의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질투를 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 모두가 아주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재능, 재산들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주가 있거든요. 그것을 찾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엄마들도 그렇지만 사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이 건강하면 아이의 마음도 덩달아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엄마의 순간을 응원합니다. 마미랩의 마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